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1 각 구단들의 2026년 프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개 구단이 남았고 오늘 그 두 개의 구단의 프리뷰 영상이 모두 올라갈 예정인데요. 먼저 다룰 구단은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던 대전 하나시티즌, 이제는 한 단계 올라서야 할 시간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대전 하나시티즌이 이번 2026년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시즌을 만들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하나시티즌의 시즌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팀을 이끌었고 이창근 선수가 주장을 완장을 맡아서 또 시즌을 치러냈는데요. 시즌 결과를 보면 K리그2와 코리아컵 참가를 했습니다. K리그 1에서는 18승 11무 9패 2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코리아컵에서는 16강 1승 1패를 기록하면서 사실 전북 현대에게 그때 패배를 하면서 이제 16강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때의 어떤 더 올라갔다면 몇 경기 더 치러야 됐기 때문에 2위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탈락하고 리그에 집중을 하면서 리그 2위라는 호성적을 거두는 성공을 했고요. 얼마 전에 펼쳐진 슈퍼컵에서는 2대 0으로 전북 현대에게 패배를 하면서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대전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향된 스쿼드 퀄리티를 들 수 있겠고, 황선홍 감독이 안정적으로 자리한 구단 상황 또한 대전 하나시티즌의 안정감을 올려주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약점이라고 한다면 황선홍 감독과 함께 했던 코칭 스텝이 올해 또 살짝 한 번씩 바뀌면서 정확하게 합을 맞추는 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를 제외하면 확실한 득점원이 좀 부재했다. 이런 부분들이 대전 하나시티즌에게는 약점으로 자리가 잡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적 시장 현황 어떻게 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 베스트11 플러스 6명부터 볼 텐데요. 4사이였습니다. 이창근 키퍼, 백포에는 강윤성, 안톤 하창래, 김문환, 위에는 주앙 빅토르, 이순민, 김봉수, 김현욱, 투톱에는 주민규와 마사였는데요. 김준범, 이명재, 밥신, 박규현, 김민덕, 이준서 선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요 아웃이라고 한다면 키퍼에는 사실 정산 선수 은퇴 이외에는 큰 아웃은 없었고, 수비진에 이문수 선수와 여승원 선수 팀을 떠났고요. 임대나 완전 이적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미들에는 김한서, 김민우, 이준규 이 셋 다 이제 임대를 떠났고, 에르난데스, 김승대, 켈빈, 최건주, 김현호가 각각 임대 혹은 완전 이적으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요 인을 보면 키퍼와 미드필더에는 주요한 인은 없었고, 수비진에는 조성권 선수가 영입됐고 하창래 선수는 완전 이적을 했고요. 공격수에는 디오고, 엄원상, 루빅손 3톱을 구성할 수 있는 선수들이 추가가 됐던 대전 하나 시티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황성홍 감독 부임해서 승격은 물론 이민성 감독이 했지만 승격 이후에 점점점 이 대전의 스쿼드 퀄리티가 좋아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핵심적인 영입보다도 스쿼드의 뎁스를 지속적으로 키워오는 그런 겨울 이적 시장이나 여름 이적 시장을 보냈고, 특히나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는 정말 큰 건의 영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좀 더 스쿼드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 공격진의 영입은 꽤나 중요한 영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이적 시장을 거쳐서 만들어진 2026년의 전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는 이창근 키퍼, 백포에 이명재, 안톤 하창래, 김문환, 중원에는 이순민, 김봉수, 그리고 윗선에는 루빅손, 마사, 엄원상, 톱에는 디오고 선수가 들어가는 게 가장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베스트 11이 구성될 경우 795만 유로, 하나에 136억으로 제가 지금까지 프리뷰 만들면서 거의 가장 높은 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이적 시장 총평을 해보자면 이미 강했던 전력에 우승을 경험했던 공격수인 루빅손과 엄원상이 추가됐고요. 종국에는 디오고 선수의 출전 시간이 조금 더 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디오고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한 경기밖에 안 봤기 때문에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압박이 가담할 때 잘 가담을 하고 여러 방면에서 버티는 것도 잘 버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컴플리트 포워드의 그런 냄새를 좀 풍기는 것 같아서 디오고 선수의 출전 시간이 길어졌을 때가 아마 대전 하나 시티즌이 조금 더 좋은 전력을 구성하는 때가 되지 않을까. 체력적으로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디오고 선수는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자원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더해서 매치 키워드를 보자면 일단 만들어가는 방법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드업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안톤과 창래는 지난 1년간 맞춰왔고, 김문환도 그렇고 이명재 선수도 빌드업이나 이런
뭐 전개 부분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요. 이순민과 김봉수는 밥신이 빠진 상황에서 이순민과 김봉수로 빌드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패스 능력은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방법은 분명히 알고 있다. 다만 문제는 공격에서의 세밀함 그리고 득점력이 될 텐데요. 이게 슈퍼컵에서도 잘 만들어 놓고 득점을 못하면서 오히려 전북에게 흐름을 내주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전 하나 시티즌이 매치 키워드로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살려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대전 하나 시티즌 주목할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은 역시나 황선홍 감독이 계속해서 팀을 이끌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시즌 대전 하나 시티즌의 키플레이어는 루빅손 선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전 하나 시티즌의 득점력은 아쉽고 지난 경기 아쉬웠고 앞으로도 조금은 아쉬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어 보이는 공격 생산력을 올리는 것이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여기서 루빅손 선수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루빅손의 활약이 대전이 한 발 더 앞서가기 위한 한 발 더 올라가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난해 왼쪽 윙에 들어왔던 선수들이 뭐 에르난데스, 최건주 뭐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사실 만족할 만한 득점력을 보여준 못했거든요. 하지만 루빅손 선수는 지난 2023년에 K리그 들어온 이후부터 득점 포인트가 뭐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시즌별로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는 기록을 해줘 왔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대전 하나 시티즌은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디오고 선수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디오고 선수의 득점력이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마지막에는 디오고의 지분이 많이 커져야 한다는 거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오고 선수의 지분이 많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디오고 선수는 정말 다양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주민규 선수도 좋은 선수이고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선수지만 주민규 선수는 이제 베테랑이 나이고 모든 시즌을 다 풀로 초월할 수는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출전 시간의 비중을 줄이고 디오고 선수를 조금 더 많이 기용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대전 하나 시티즌에게 결정적 구간이라고 한다면 시즌 중후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축구가 각 팀들에게 적응이 되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응법을 찾는 시점이 아마 이때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때 대전 하나 시티즌이 순위를 잘 방어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가 한 시즌 대전 하나 시티즌의 농사를 또 가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순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 하나 시티즌 올해 우승 가능성 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슈퍼컵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중간중간의 전개들이 대전 하나 시티즌이 좀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전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되 득점력은 지금보다 훨씬 줘야 됩니다. 어, 사실 현실적으로만 보면 전북 현대 우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나 슈퍼컵에서의 경기가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슈퍼컵은 대전 하나 시티즌에게는 어떻게 보면 오답노트 같은 느낌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좀 얻는 시간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전 하나 시티즌이 이런 부분만 잘 고쳐 나간다면 충분히 우승 도전도 가능하다. 그리고 우승에 꽤나 가까울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전 하나 시티즌의 2026년 프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슈퍼컵 패배로 인해서 대전 하나 시티즌의 팬분들께서는 살짝은 또 김이 새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를 했고 경기력도 괜찮아서 좀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있어서 대전 하나 시티즌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대전 하나 시티즌은 충분히 우승권에 도전을 할 만한 전력이고 지난해에도 2위를 했고 물론 승점 차이는 좀 났지만 올해는 승점 그 간격을 줄이던 혹은 정말 그걸 넘어서 1위를 하던 무언가에 한번 도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 하나 시티즌의 축구가 또 기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